시작해 봅시다. 10페이지랑 11페이지 보면 우리가 수학 하에서 배웠던 순열과 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얘네들은 내가 미리 얘기했듯이 수학하 부분 공부를 해서 적어도 15페이지까지는 문제들을 다시 연습하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오셔야 될 거야. 있어요. 적어도 NPR하고 NCR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일단 시작은 여러 가지 순열에서 오늘은 원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교재 순서상으로는 원순열 다음에 중복순열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개념적인 부분에서 이 원순열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기본적으로 비슷한 느낌의 계산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단 요거 두 개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내가 중복조합이랑 중복순열, 중복을 허락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원순열 봅시다. 순열이 뭐였습니까? 숫자열. 미쳤습니까? 숫자열이 아니라 순열이 뭐야? 순서. 대로는 아열. 맞아요. 우리가 수학 하에서 경우의 수 단원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무언가를 일렬로 나열을 하고 싶을 때. 근데 중요한 건 이 순열과 조합이라는 거는 애초에 개념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랑 뽑기에서부터 온 개념이긴 하지만 이 순열에서 꼭 나열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가 순서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면 P라는 기호를 써서 순열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원순열이라는 거는 그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를 어디에다가 나열하고 싶느냐? 원 위에다가 나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는 그냥 일렬로 나열하던 것들을 원 위에다가 나열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하에서 배웠던 순열하고 이 원순열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 직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이거랑 비교해서 원순열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6명이 있다고 칩시다. 똑같이 6명을 나열하는 상황인데 내가 이걸 일렬로 나열한다고 하면 경우의 수 어떻게 구했어요? 내가 6명을 다 나열한다고 치면 그치? 6명 중에 1명을 제일 앞에 누구를 세울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줄여가면서 결과적으로는 1부터 6까지를 다 곱한 6팩토리얼을 가지고 경우의 수를 구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일렬로 나열하지 않고 원 위에다가 나열을 했을 때 과연 일렬로 나열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원에다가 6명을 나열할 때 얘네들 간격은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한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여기에다가 A, B, C, D, E, F라는 6명의 학생을 일렬로 나열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A, B, C, D, E, F 순서대로 시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6명의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순서를 고려해가면서 첫 번째 자리에 A 또는 B 또는 C 또는 D 또는 E 또는 F에서 6가지 경우의 수부터 시작을 해서 한 가지씩 경우의 수를 줄여나갈 거란 말이지. 그죠? 결과적으로 6명을 나열하는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6, 5, 4, 3, 2, 1부터 6까지 곱인 6팩토리얼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고려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A, B, C, D, E, F를 일렬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원 위에다가 원탁에다가 6명을 앉히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고려를 해야 되냐? 회전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원탁에 앉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빙글빙글 도는 게 가능해지신다는 거죠. 일렬로 서 있을 때에는 누가 봐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자, 여기에도 분명히 순서는 있지만 이게 원탁으로 앉아있게 되면은 이 A, B, C, D, E, F를요 내가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경우도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A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A, B, C, D, E, F 순서대로 이렇게 원탁에다가 앉힌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원탁에 앉아있는 구성 자체는 A부터 F까지 시계 방향으로 앉아있다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을 거라는 거지. 맞아요. 결국 이렇게 A, B, C, D, E, F가 앉아있으나 이렇게 A, B, C, D, E, F가 앉아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경우의 수가 돼버리실 거라는 거야. 근데 이런 식이면 결국 이 원탁은요 둥글게 부분이 없다 보니까 A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까지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느냐, A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B, C, D, F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A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B, C, D, F 시계 방향으로 앉아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흰색이나 노란색이나 파란색이나 보라색은 전부 다 똑같은 경우의 수가 되실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6명이 원탁에 앉았는데 이런 식으로 회전 가능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A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똑같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생기게 되냐?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서 6가지 똑같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어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 6팩토리얼 안에는요 A, B, C, D, E, F 순서대로 앉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맞아요? 얘네들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모든 경우들이 얘네들의 순서가 바뀌더라도 일단 하나의 구성이 정해지면 얘네가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시작하는 시점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6가지 다른 전부 다 똑같은 경우의 수를 가지게 될 거라는 거야. 됐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이랑 고배 법칙을 고민을 하실 때 똑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면 우리 조합에서도요 겹치는 경우들을 전부 다 나누기 계산으로 처리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 원순열 같은 경우는 내가 이 6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이 6명의 순서가 일렬인 상태에서 자리가 바뀌는 모든 경우를 고려했을 때 기본적으로 원탁에서는 이렇게 시작점이 6가지로 달라지는, 결과적으로는 원탁 안에서는 똑같은 경우의 수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존재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탁에다가 나열을 할 때에는 항상 회전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인가를 고려를 해서 6가지면 6가지, 5가지면 5가지 전체적으로 경우의 수를 한번 나눠주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순열을 계산을 하면서 첫 번째로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개념 원리에도 내가 원형으로 배열을 할때 원순열의 수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것인가, 바로 이번에 원순열의 수를 n팩토리얼, 내가 n개를 원형으로 나열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일단 우리가 수학화에서 배웠던 것처럼 n개를 먼저 다 나열을 한 다음에 회전 가능한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해서 n명이 원탁에 일정한 간격으로 앉으면 결국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6가지로 존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전체 개수인 n으로 다시 한번 나눠주는 느낌으로, 결과적으로 얘는 6팩토리얼을 6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냥 6팩토리얼로 계산만 해주셔도 되는 경우의 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거를 2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원순열의 수에 결과적으로 일반화를 했을 때 n개를 혹은 n명을 원형으로 나열을 하고 싶다. 지금은 6명이지만 내가 만약에 5명을 원형으로 나열하고 싶으면 일단 5명을 5팩토리얼로 나열을 하고 나서 5명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 5가지를 고려를 해서 5로 다시 나눠주시는 식으로. 맞아요? 일단 다 나열한 후에 같아지는 경우를 나누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항상 n개면 n개를 먼저 나열한 다음에 원형인 경우에는 항상 n가지 같은 경우가 생기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얘는 n이 한번 약분이 된 n-1팩토리얼이 될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거를 다 나열을 해놓고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n-1팩토리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원순열을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해서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탁에다가 내가 A, B, C, D, E, F 6명을 앉힐 건데 처음부터 6, 5, 4, 3, 2, 1 이런 식으로 6팩토리얼로 나열을 하시는 게 아니라 A, B, C, D, E, F 중에서 한 명을 정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A를 한 명 정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앉히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A, B, C, D, E, F 중에서 누구를 한 명 정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될 거야.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A를 정해가지고 아무 자리에다가 앉힌다고 하면 지금은요 한 명을 정해서 한 명만 앉히는 거기 때문에 이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 6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셔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A가 여기에다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 나머지를 나열을 하는 거나 여기에다가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를 나열하는 거나 여기 있는 6개의 자리 어디에다가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 5명을 앉혀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회전 가능성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은 경우의 수가 되실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6명 중에 1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 6가지를 고려를 하더라도 결국은 얘가 어디에 시작하건 간에 전부 다 같은 경우가 될 것이라를 생각을 하면은 항상 처음에 1명을 정해놓고 고정시키는 경우의 수는 누구를 고르던 간에 6가지가 아니라 그냥 한 가지 경우의 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거지. 어쨌거나 내가 1명을 고정시킨 다음에 나머지 5명을 앉힌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B, C, D, E, F 5명을 나열하는 경우는요 이제 더 이상 회전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두 부분으로 나눴잖아요. 6명을 한꺼번에 앉히시는 게 아니라 1명을 지금 이 자리에다 고정을 시켜놓고 내가 이렇게 5명을 나열하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이런 느낌이야. B, C, D, E, F를 앉혔을 때랑 B, C, D, E, F를 앉혔을 때는 아까랑 다르게 전혀 다른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거죠. 왜? A가 이미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1명이 고정된 상태에서 나머지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제 더 이상 회전을 할 수가 없는 그냥 우리가 수학화에서 배운 직순열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다만 1명을 빼놓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나열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n명이 아닌 n-1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라는 관점에서 이 원순열을 해석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원순열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동그라미 1번 방법을 제일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다 나열을 해놓고 같은 경우를 나누는 느낌의 계산을 하시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원순열 문제가 어려워지다 보면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원순열을 요 방법, 요 방법 2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구나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순열에서 조심해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자, 분명히 내가 원탁에다가 무언가를 나열할 때에는 회전 가능성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자, 그거는 항상 처음에 내가 무언가를 원탁에다가 놓을 때만 고려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6명을 통째로 원탁에다가 한꺼번에 앉히는 경우에는 6팩토리얼 안에 회전 가능한 경우들이 생기는 거면 1명을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 이 나머지를 나열하기 이전에 1명을 정해 놓고 얘를 어디에 앉힐 것인가까지 이미 회전 가능성이 처음에 고려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원탁이더라도 이미 누군가가 앉아있는 원탁이면 원순열을 고려를 하실 수가 없다. 회전 가능성이라는 거는 통째로 회전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미 원탁에 누가 앉아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원탁이더라도 아까처럼 B, C, D, E, F가 앉는 거랑 이거를 A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B, C, D, E, F끼리 빙글빙글 도는 경우는 분명히 다른 경우의 수가 되실 거라는 거죠. 됐어요?
해서 원순열에서 우리가 회전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은 항상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원탁일 때 처음 딱 한 번만 고려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 가면은 뭐 남자 여자를 나눠가지고 남자 먼저 앉히든 여자 먼저 앉히든 나눠서 앉혀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항상 원순열은 처음에 빈 원탁에 처음 앉히는 경우에만 회전 가능성을 고려하신다라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원순열에서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아까 전에는 원탁에다가 계속 시계 방향으로 앉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A, B, C, D, E, F를 시계 방향으로 앉힌 경우랑 똑같은 순서인데 이 순서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의 이 나열은 그러면 같은 나열인가 다른 나열인가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분명히 A, B, C, D, E, F, A, B, C, D, E, F인데 하나는 시계 방향이고 하나는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럼 얘네 둘이는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는 같은 경우의 수인가 다른 경우의 수인가?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순열을 정리를 할 때 따로 2를 한 번 더 나누지는 않았잖아요. 자, 여기에서 내가 나눈 6은 어디서 나온 6이야? A, B, C, D, E, F, A, B, C, D, E, F, A, B, C, D, E, F 같은 방향으로 시작점이 달라지는 6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고려를 했어요. 맞아요? 만약에 반시계 방향이 같은 경우의 수라면 여기에 고려해야 될 겹치는 경우는 아마 2분의 1이 하나가 더 있겠지. 그 말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시계 방향하고 반시계 방향은 원순열에서도 구분을 지어야 되는 다른 경우의 수이시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전 가능성을 고려를 하실 때 방향성은 구분을 지어 주셔야 되겠다. 자,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결국 시계 방향으로 나열한 나열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나열한 나열은 이렇게 가운데 선을 그어가지고 좌우가 반전이 됐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원순열은 회전만 가능하고 좌우 반전은 불가능하다라는 느낌으로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우리 셋이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셋이 딱 원탁에 앉아있을 때 내 기준으로는 얘가 오른쪽이고 얘가 왼쪽이란 말이야. 맞아요? 근데 이거를 좌우 반전이라던가 반시계 방향으로 순서를 바꿔버리게 되면 이제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실 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탁의 관점에서는 방향이 달라지는 건 다른 경우의 수로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게 같아지려면 원탁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러실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순열은 회전 가능한 경우만 같은 경우로 본다라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 녹색 박스에다 이것도 같이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n개를 원탁에 다 나열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n개 중에 r개만 원탁에다가 나열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수학과에서 배운 순열 P를 생각을 하셔야지. 그죠? n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r개만 고르는 거면은 n부터 r개를 뽑아서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6명 중에 5명만 원탁에다 앉히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6P5를 가지고 일단 전체 나열을 하셔야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6명 중에 5명을 원탁에 나열하면 결국 원탁에서 회전 가능한 경우는 몇 가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전체 6명이니까 6가지인 겁니까? 그러면요. 원탁에 앉은 게 5명이니까
앉은 사람 안에서 회전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N개를 다 쓰지 않고 R개만 뽑아서 원형으로 나열하면은 겹치는 경우는, 회전 가능한 경우는 원탁에 앉은 R명이 빙글빙글 도는 경우만 고려를 하시면 될 거다. 됐어요? 이것도 녹색 박스 옆에다가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이제 원형이 아니라 다각형의 둘레에다가 배열하는 경우의 수도 같이 나와 있어요. 또 여기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정삼각형 세 개만 정리를 해놨는데, 만약에 원탁이 아니라 내가 다각형에다가 나열을 하는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해주면 좋을 것인가? 일단 첫 번째로 나온 게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결국 회전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가? 자, 내가 정사각형의 각 변에다가 2명씩 8명을 앉히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제일 처음 배운 원순열 기본 개념을 생각을 하면 8명이기 때문에 일단 직순열의 관점에서는 8명을 다 8팩토리얼로 나열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만약에 원탁에 나열이 돼 있는 거면은 한 칸씩 옮길 때마다 전부 다 같은 배열이 되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여기에서부터 A, B, C, D, E, F 하고 쭉 시계 방향으로 나열하게 되면 내가 얘를 한 칸씩 옮겼을 때 같은 배열이 되는가? 뭔가 다른 배열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A랑 B는 같은 변에 붙어 있었는데 이걸 한 칸만 옮기면 뭔가 A랑 B가 이산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원탁하고는 다르게 얘는 한 칸씩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8명이라고 해서 내가 8로 나눠줄 수가 없는 상황이겠구나. 그럼 결국 얘는 어떻게 회전했을 때 같은 경우의 수가 되시냐? 결국 여기 있는 A, B가 통째로 이렇게 회전을 하셔야지 처음 나열했을 때랑 똑같은 경우가 되겠구나. 그러면 다각형의 경우에는 회전 가능한 경우가 정확히 얘가 가지고 있는 변의 개수만큼 회전이 가능한 경우가 될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원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그라미고 간격이 일정하다 보니까 내가 집어넣는 사람 수만큼의 회전 가능성이 생기시는 거면,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얘가 가지고 있는 변의 개수가 중요하시다는 거죠. 결국 내가 처음 나열한 배열하고 똑같은 배열을 찾고 싶으면 이 변이 그대로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만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사각형은 4로 나눠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근데 여기 지금 녹색 박스에는 되게 이상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n-1 팩토리얼에 4분의 n을 곱한 느낌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얘는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싶은 거냐? 이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원순열은 기본적으로 n-1 팩토리얼인데 이거는 원형일 때만 가능한 계산이시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칸씩 옮겨가지고는 다른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경우의 수를 다시 나중에 곱한다라는 느낌으로 4분의 n이라는 숫자를 곱하기를 하는 건데 너무 복잡하죠. 맞아요? 결국 원순열이라는 건 회전 가능성만큼을 나눈다는 느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여기 있는 n-1 팩토리얼을 4분의 n으로 곱한다가 아니라 그 옆에다가 등호 쳐놓고 그냥 n명을 다 나열한 다음에 정사각형의 회전 가능성이 4가지이기 때문에 4로만 나눠주면 된다라는 느낌으로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나열을 하기가 쉽겠다. 됐죠? 그러면 비슷한 관점에서 직사각형의 경우에는 그러면 회전 가능성이 몇 가지가 될 것인가? 이제는 4변이 전부 다 동일한 변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직사각형에다가 10명을 긴 변에는 3명씩, 짧은 변에는 2명씩 이런 식으로 앉히고 싶다. 일단 10명이기 때문에 10명을 다 나열하기는 할 건데, 그러면 여기에는 몇 가지 겹치는 경우가, 몇 가지 회전 가능성이 있으실까라는 거지. 아까랑 달라요. 이번에는 긴 변에 3명, 짧은 변에 2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변을 그대로 이렇게 옮기고 싶어도 C가 이산가족이 돼버리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변을 이렇게 회전을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회전 가능한 같은 경우의 수가
아니실 거라는 거야. 그러면 얘를 어디까지 회전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같은 경우의 수가 되냐? 이렇게 180도 회전을 해서 결국 3명짜리 변으로 옮겨주셔야 같은 경우의 수가 되겠구나 를 생각을 하면 결국 직사각형은 몇 가지 겹치는 경우의 수밖에 없냐? 2가지 겹치는 경우의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명수랑 관계없이 직사각형은 항상 2가지 겹치는 경우를 가지겠구나. 됐어요? 그럼 사실 바로 3번에 있는 정삼각형은 굳이 추가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정삼각형은 결국 몇 가지 회전 가능성을 가지시냐? 변의 개수인 3가지 회전 가능성을 가지시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우각형, 정육각형, 정몇각형이 주어져도 결국 변의 개수만큼의 회전 가능성이 생기겠구나. 됐어요? 자, 근데 이렇게 다각형에 대여하는 경우의 수를 정리를 하다 보면요, 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지금은 정사각형, 직사각형의 정삼각형, 정다각형의 경우에는 변의 개수만큼 겹치는 경우를 고려를 하면 되겠구나 였는데, 만약에 내가 이등변 삼각형에다가 대여를 하고 싶다. 테이블이 이등변 삼각형인 경우에는 몇 가지 겹치는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인가? 자, 내가 이런 식으로 8명을 나열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몇 가지 겹치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냐라는 거죠. 회전 가능한 경우. 두 가지. 어떻게 두 가지? 만약에 A, B, C가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는 당연히 못 가실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 A, B, C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A, B 다른 색깔로 갑시다. 하고 앉히면 결국 이거랑 이거는 같은 경우인가?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나머지 사람도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A, B, C, D, E가 앉았다고 생각을 해봐. 얘가 그대로 회전을 해서 A, B, C는 이렇게 앉혔는데 그 뒤에 앉는 D랑 E는 여기에 이렇게 앉으셔야 되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회전 가능성의 관점에서 이등변 삼각형은 일단 회전이 안 되셔요. 맞아요? 선생님, 이등변 삼각형은 좌우 대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ABC를 이렇게 앉히면 어떻습니까? 해서 내가 이야기했죠. 원수멸은 좌우 반전에 대해서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을 구분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등변 삼각형 테이블은요, 원수멸을 아예 고려를 하실 수가 없는 도형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얘는 그냥 8명이 나열되면 나열되는 대로 다 다른 경우의 수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됐죠? 됐어요? 자, 결국 원수열은 항상 무엇만 고려를 하셔라? 회전 가능한 경우만 고려를 하셔라. 회전 가능성은 뭐냐? 회전을 시켰을 때에도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배열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구나. 됐어요? 이런 관점에서 원수열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19페이지로 가면 원수열 관련된 문제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수학파에서 한 번쯤 봤던 문제들을 그냥 나열하는 장소만 원탁으로 바꿔놓은 경우들이에요. 필수에서 1번을 보면은 여학생 3명하고 남학생 5명이 그냥 나열되는 게 아니라 원탁에 둘러앉을 때 바로 1번에서 뭘 물어봤냐면 여학생끼리 이웃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 시작을 했어? 그치? 이웃했으면 좋겠는 애들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냥 한 몸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학생은 3명이 아니라 몇 명인 거야? 1명인 거예요. 거기에
거기에 남학생 5명까지 일단 나는 원탁에다가 몇 개를 나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6개를 나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죠? 일렬로 나열할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6팩토리얼이지만 원탁이기 때문에 6번 회전이 가능하겠구나. 자, 이것만 추가로 고려를 해주시면 될 거다.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끝이야. 여학생. 그죠? 한 덩어리로 붙은 여학생 3명은 그 안에서 자리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죠? 여학생들끼리 자리가 바뀌는 경우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그죠? 결국 달라지는 점은 원탁이라는 점 밖에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여학생 3명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이제 더 이상 원수녀를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지 이미 원탁에 다 앉아버렸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원수녀만 원탁이라는 점만 추가로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거꾸로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자고 수학과에서 배웠습니까? 그치? 이웃하는 경우의 수의 6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얘네들이는 절대로 6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6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 거였냐? 일단 이웃해도 상관없는 것부터 나열하고 생기는 사이사이 빈자리에다가 투입을 시키는 느낌으로 우리가 이웃하지 않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일단 누구부터 나열을 하시면 남학생부터 나열을 하시면 자, 아무것도 없는 빈 원탁에 남학생 5명이 앉는다. 그러면 이 남학생 5명을 무엇을 고려를 해야 되겠다? 회전 가능성을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 보세요. 처음 남학생 5명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얘네들이 빙글빙글 도는 경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사이사이 빈자리를 만들 건데 자, 이것도요 직수녀라고 다른 점이야. 자, 우리가 원래 수학과에서 5명을 일렬로 나열하잖아. 그럼 이 5명 사이사이 빈자리가 몇 자리가 생기셨었냐면 6자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양 끝에 2자리까지. 근데 이게 원탁에 앉아버리게 되면 이제 사이사이 빈자리가 이렇게 5자리밖에 안 생기는구나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자, 이게 이렇게 원형으로 붙는다고 하면 결국 이 자리랑 이 자리는 똑같은 자리가 돼버리실 거라는 거지. 됐어요? 우리가 사이사이에 집어넣을 때에도 원수녀는 직수녀라고 사이사이 빈자리 개수가 다르겠구나. 그러면 5자리 중에서 3자리를 순서를 고려해서 여학생을 집어넣어 주시면 자연스럽게 이웃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실 수 있겠지. 됐어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무엇만 얘네들이 나열되는 장소만 원탁으로 바뀐 게 원수녀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추가로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회전 가능성 뿐만 아니라 생기는 사이사이 빈자리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됐죠? 넘어가세요. 필수예제 2번 눈풀 갑시다. 정오각형이랍니다. 10명이 2명씩 사이좋게 예쁘게 앉는 경우는 일단 무엇부터 하시고 10명을 일단 10팩토리얼 하고 나열하시고 몇 가지 회전 가능성을 나눠주시면 네? 몇 가지요? 정오각형이니까 그치 5가지 경우의 수를 나눠주시면 됐어요? 10팩토리얼 나누기 5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10팩토리얼쯤 되면 계산 안 하셔도 돼요. 1부터 10까지 어느 세월에 곱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725,762지랄 하지 마시라고요. 됐어요? 의미만 아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원탁이 아니더라도 너네는 어렵지 않게 배열을 해주실 수가 있겠다. 그죠? 회전 가능성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면 오른쪽에 필수예제 3번처럼 색칠 공부 문제에서도 이 원수녀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수학과에서도 분명히 색칠하는 문제는 있었어요.
근데 수학화에서 봤던 색칠해야 되는 도형들은요 전부 다 그지같이 생긴 도형들이었거든요. 그럼 수학화에는 왜 맨날 이렇게 예쁘지 않고 그지 같은 도형들만 있었냐? 이 모양이 예뻐지면 원순열을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냥 색칠하기가 아니라 대칭을 가지고 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회전 가능한 도형에다가 색칠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원순열을 배워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수학화에서는 항상 그지 같은 도형들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보던 그림 이런 거잖아. 직사각형을 완전 사선을 그어가지고 그지같이 그려놓고서는 4가지 색을 칠하라, 이지랄만 했었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문제처럼 되게 예쁜 정삼각형에다가 4가지 색을 칠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4팩토리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여기는 각 영역에 한 가지 색칠만 하라 그랬어요. 칠했던 걸 또 칠하면 또 이 문제는 복잡해지는 거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4가지 색을 칠한다 라고 하면은, 자, 해설은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서 뭐 색칠하기는 항상 이웃한면이 가장 많은 곳부터 칠하라 라고 수학화에서도 배웠으니까 첫 번째 가운데에다가 칠할 4가지 색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일단 색칠을 하고 나면 나머지 3개는 이제 일렬로 쭈르륵 나열을 해주시면 되니까 3팩토리얼인데 얘는 정삼각형이잖아요. 맞아요?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세 변이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결국 3가지 겹치는 경우를 가지는 2팩토리얼 2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겠구나. 그럼 결국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만족을 시키셔야 되니까 4 곱하기 2에서 8가지 라고 아마 단계별로 나눠서 정리를 했을 건데, 이것도요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처럼 그냥 한 방에 계산을 하시지 않을까. 자,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계산들을요 내가 계산을 하지 않고 쭈르륵 그냥 나열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 결과적으로 내가 넷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한 다음에 나머지 3개를 칠하나, 그냥 4가지 색을 쭈르르르 팩토리얼 가지고 칠하나,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4팩토리얼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맞아요? 내가 4가지 색을 4개의 공간에다 칠하고 싶으면 그냥 일단 다 칠해버리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무엇만 추가로 고려를 하시자? 회전 가능성만 추가로 고려를 하시자는 거예요. 얘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3번 회전했을 때 똑같은 경우가 되겠구나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가운데에다 누구를 칠하고, 그러고 다시 가생에다가 나머지들을 칠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다 나열해놓고 회전 가능성만 고려를 하시라는 거예요. 됐죠? 자, 비슷한 느낌으로 밑에 있는 확인 체크 21번도요. 자, 벌집 모양에다가 7가지 색깔을 칠할 건데, 그럼 가운데에다가 누구를 칠할 것이냐, 가생이에다가는 어떻게 칠할 것이냐가 아니라 일단 7가지 색이면 7가지를 다 나열을 해버리시라고요. 7팩토리얼 나열한 다음에 그럼 얘는 회전 가능성이 몇 가지인가? 육각형이니까 6가지겠구나. 됐어요? 입체도형으로 가시면 정사각 뿔에다가 5가지 색을 칠하고 싶어. 그럼 일단 5가지 색에 5개의 면이니까 5팩토리얼로 칠을 먼저 다 하신 다음에 얘는 회전 가능성이 누가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 결국 밑면인 정사각형 기준으로 옆면들이 빙글빙글 4번 돌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꼭지점 붙잡고 빙글빙글 돌려도 결국은 똑같은 배열이 되실 거기 때문에 얘는 4를 나눠주시면 되겠구나. 됐죠? 이런 느낌으로 항상 원순열은 일단 기본 문제에서는요 다 나열해놓고 회전 가능성이 몇 가지인가 2개만 고민을 하셔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다 나열해놓고 겹치는 경우, 같아지는 경우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나눗셈 계산만 마지막에 한번 딱 해주시면 될 거다. 됐습니까? 29페이지로 갈게요. 중복순열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부터 이야기하죠. 말 그대로 나열을 하는데 그 안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나열하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6개면 6개가 다 다른 애들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다른 경우의 수가 돼서 우리는 그냥 얘네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6개면 6팩토리얼, 5개면 5팩토리얼 해주시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이 안에 똑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무엇을 더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가? 여기는 일반적으로 N개 중에 P개, Q개, R개 뭐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자, 밑에 설명을 보면은 5개의 문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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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면 5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자, 이 5팩토리얼 안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얘네들이 자리가 다 일일이 바뀌는 경우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A라는 문자 3개가 똑같기 때문에 얘네 3개는 자리가 바뀌어도 어때요? 똑같은 경우의 수가 되시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A, B, C를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뭐 A, B, A, C, A 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할 때에도 자, 이거랑 똑같은 배열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배열은 A가 자리가 바뀌어도 항상 똑같은 배열일 거기 때문에 자, 이 배열이나 예를 들어서 B, C, A 같은 모든 배열 안에는 A 3개가 자리가 바뀌는 경우들이 다 이 5팩토리얼 안에 고려가 돼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에 내가 A에다가 이렇게 1, 2, 3 넘버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 5팩토리얼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 똑같은 A, B, C들에도요. A 1번, A 3번, A 2번, B, C도 있을 것이고 A 2번, A 1번, A 3번부터 시작을 해서 이 3개가 자리가 바뀌는 모든 경우의 수가 여기에 다 고려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경우가 다 똑같은 배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면은 여기서도 1번, 2번, 3번, 1번, 3번, 2번, 2번, 1번, 3번 다 자리가 바뀌는 모든 경우가 다 똑같은 경우의 수일 거기 때문에 결국 각각의 배열에 들어가 있는 똑같은 경우의 수는 전부 다 뭐가 될 거냐? A가 자리를 바꾸는 3개가 나열되는 3팩토리얼만큼의 항상 똑같은 경우의 수들을 포함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어디에? 이 안에.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전체를 나열을 하되 이 안에 항상 포함하고 있는 같은 경우 뭐야? 같은 문자가 자리를 바꾸는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A가 3개니까 이 3개가 나열되는 모든 경우를 나눠주셔야 되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이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이 녹색 박스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이라는 건 AAA, BC가 될 수도 있지만 뭐 A 2개에 B 3개에 C, D 같이 같은 문자가 두 종류인 경우도 있을 거야. 맞아요? 그러면 얘는 일단 7개이기 때문에 내가 7팩토리얼로 나열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안에서 일단 A랑 B는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주셔야 돼. 같은 문자라고 또 5팩토리얼로 나눠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A가 자리를 바꿔도 결국 이건 같은 배열일 거기 때문에 A가 자리를 바꾸는 모든 배열 그리고 B는 3개이기 때문에 이 3개가 자리가 바뀌는 모든 배열을 고려를 해서 나중에 이 7팩토리얼에다가 나누는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결과적으로 원순열이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요 일단 전부 다 나열해 놓는 우리가 수학과에서 배운 순열 기반으로 원순열 같은 경우에는 회전 가능성을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문자가 같은 거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나누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결과적으로 원순열은 회전해서 같아지는 모든 경우들에 다 나눠주셔야 되는 거면 A, B, C, D, E, F라는 배열뿐만 아니라 자리가 바뀌어있는 모든 배열들이 다 똑같이 6가지 회전 가능한 경우의 수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통째로 6으로 나누시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얘네들이 배열되어 있는 모든 문자 배열 안에는 A가 자리가 바뀌는 모든 가능성들이 이 팩토리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배열에 대해서 똑같은 경우의 수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면은 통째로 그냥 나누기 계산으로 없애버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계산을 사실 확률과 통계에서 처음 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이런 계산을 어디서도 해봤냐면 조합에서도 해봤어요. 우리 조합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었습니까? 처음 공식을 배울 때 NCR이라는 거는 일단 나열해놓고 얘네들이 자리가 바뀌는 경우를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맞아요. 5명 중에 3명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뽑기만 하는 거면 일단 5명 중에 3명을 나열하는 순열 기반으로 생각을 했었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 3명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면 이 3명이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를 나누는 식으로 조합도 마찬가지 계산을 했었다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요. 사실 잘 따져보면은 우리가 수학과에서 배웠던 조합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계산이라는 거죠. 자,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5개를 나열하는데 A가 전부 다 같은 문자야. A는 순서를 고려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하에서도 순서를 고려할 필요 없으면 그냥 뽑기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러면 내가 얘를 나열할 때 일단 5명을 다 나열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열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일단 전부 다 같은 문자인 A가 들어갈 자리를 얘는 순서를 고려를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뽑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야. 이 5개의 문자가 들어갈 자리가 5개면 이 중에서 일단 3개는요 전부 다 똑같은 문자 A가 들어가실 거기 때문에 일단 5자리 중에서 내가 3자리를 뽑는 느낌으로 A를 먼저 집어넣고 나면 나머지 B, C는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순서를 고려하셔야 되는 이런 느낌으로도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잘 봐라. 결과적으로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누면 5 곱하기 4해서 2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 어때요? 5C3은 10가지에 2팩토리얼 2가지에서 결과적으로 똑같은 2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수식적으로 가볼까? 5C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했냐?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눈다고 했어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내가 2팩토리얼을 곱해 그러면 2팩, 2팩이 날라가고 똑같이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계산이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배우는 요 내용이 사실은 관점만 조금 바꾸면 조합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이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그리고 수학과 문제를 되게 열심히 풀어본 학생들은요 아마 이거랑 비슷한 상황들을 문제에서 봤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문자가 들어가 있을 때에는 일단 얘네들이 들어갈 자리를 순서 고려하지 않고 뽑은 다음에 나머지를 나열하면 되겠구나 라는 관점의 문제를 아마 수학과에서도 한 번쯤 봤을 거라는 거죠. 못 봤으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일단 순열의 관점에서는 다 나열해 놓고 겹치는 경우를 고려하는 경우에 쓰면 관점을 바꿔서 조합의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바로 이번에 순서가 정해진 순열의 수가 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범주 안에 있는지도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얘는 분명히 n개가 전부 다 다른데 이 안에서 순서를 정해놓고 싶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A, B, C, D, E, F B까지만 하자.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여기에서 B랑 D는요 무조건 B가 D보다 왼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을 걸게 되면 이제 얘를 나열할 때 어떻게 해주실 거냐라는 거예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5개니까 일단 5팩토리얼로 나열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 5팩토리얼 안에는 뭐가 들어가 계시냐? B랑 D의 자리가 바뀐 경우가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A, B, C, D, E, F 배열에서 내가 만약에 D랑 B만 자리를 바꾼 배열을 생각을 하면 이거랑 이거는 이 안에서는 다른 경우의 수로 간주를 한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야? B, D랑 B
B, D 중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무조건 B 먼저, D 나중 이 시기 때문에 결국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문제에서는 고려를 하실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얘네들의 배열이 바뀌더라도 항상 존재를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A, C, E에 B, D를 했으면 5팩토리얼 안에는 아마 이 안에 똑같은 A, C, E에 D, B도 같이 들어가 있을 건데 얘는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지만 얘는 D가 왼쪽에 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시면 안 되는 경우란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배열에서 BD, DB 배열은 DB 배열을 없애주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대개 문자가 2개면 자리를 바꾸는 게 2가지지만 문자가 3개가 되면 이제 3개가 자리를 바꾸는 모든 경우를 고려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B, C, D가 이런 순서로 배열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B, D, C 이런 거는 안 되시기 때문에 얘네 3개가 자리를 바꾸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나는 이거 하나만 원한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라는 거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다가 BD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한번 나눠주시는 느낌으로 계산을 하면 될 거고요. 됐어요? 자, 조금 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느낌으로 문제를 풀고 싶으면 자,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경우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야. 결국 B랑 D는 순서를 고려를 하실 필요가 없는 문자다 보니까 그냥 똑같은 문자 XX라고 생각을 하고 나열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똑같은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XX를 포함한 5개의 문자를 나열한다고 하면 다 나열해놓고 이제 이 자리에다가 순서대로 B, D 하고 집어넣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다는 거지. 됐어요? 결과적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나 순서가 이미 정해진 순열은요 같은 문자 혹은 순서가 정해진 문자에 순서를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나열이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요 관점을 달리하면 무엇으로 푸실 수도 있겠다? 조합으로 푸실 수도 있겠다. 무슨 말이야? B랑 D는 순서를 고려를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5자리를 만들어 놓고 B랑 D가 들어갈 자리를 먼저 고른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자, B랑 D가 들어갈 자리가 정해지면 그 자리에는 무조건 B 먼저 D 나중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됐어요? O, C, E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찾았으면 나머지 A, C, E 세 문자만 순서 고려를 해서 나눠주시는 나열을 하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얘나 결과적으로는 같은 계산이라는 거예요. 됐죠? 이런 느낌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문제를 봅시다. 31쪽의 필수예제 9번을 보면 바로 1번 5개의 숫자 1, 1, 1, 2, 3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정수의 개수. 자, 우리 숫자 칸을 가지고 숫자 만들 때에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0이었죠? 근데 바로 1번은 0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5개를 다 나열을 해주시면 될 거야. 그러면 일단 5개이기 때문에 5팩토리얼로 나열을 한 다음에 1, 3개가 같으니까 그냥 3팩토리얼로 한번 나눠주시기만 한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바로 2번처럼 0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조심을 하셔야지. 왜? 내가 이 6개를 다 써가지고 6자리 정수를 만들고 싶은데 0을 끼고 있으면 이 0은 어디에 들어가실 수가 없으니까. 그치, 여기에 들어가실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냐? 그냥 순열 계산하듯이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0을 제외한 5개를 여기에다가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 5개 중에 하나를 넣었으면 남는 5개는 그냥 5팩토리얼로 나열을 해주시는데 중요한 건 이 안에 뭐가 있다? 1이랑 1 그리고 2, 2 같은 문자가 2개, 3개가 있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바로
3번에다가 별표 치시고 자, 얘는 느낌이 좀 달라요. 앞에는 5개만 5개를 다 써서 5자리 정수, 6개를 다 써서 6자리 정수였으면 이번에는 숫자는 5개인데 이 중에 4개를 택해서 4자리 정수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거기에 플러스 이 안에 똑같은 문자,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5P4 한 다음에 같은 것을 고려를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5개 중에 4개를 고르는데요. 이 4개 중에 1이 몇 개가 들어가고 2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는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잖아. 맞아요? 지금 이 안에는 1, 3개에 2가 들어간 경우도 있을 거고요. 1, 2개에 2가 2개 들어간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러면 1, 3개에 2 하나 들어간 경우는 3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 되고 1, 2개에 2, 2개가 들어가 있으면 2팩, 2팩으로 나눠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로 퉁쳐버리면 내가 여기다 뭘 나눠야 될지 계산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됐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다? 합의 법칙이라는 거죠. 내가 한 방에 퉁칠 수 없는 상황이면 일단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다. 내가 방금 이야기한 1, 1, 1, 2가 들어간 경우랑 1, 1, 2, 2가 들어간 경우는 구분을 지어주셔야 된다고요. 됐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시니까 4개인데 같은 것이 3개인 상황이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4개인데 내가 나눠야 되는 상황은 2팩, 2팩인 전혀 다른 상황이시니까 이거랑 이거는 일단 내가 나열할 수 있는 큰 2개의 다른 경우고요. 또는이기 때문에 더해주시면 되겠다. 됐어요? 이런 느낌으로 경우를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눠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됐죠? 곱의 법칙은 항상 한 방에 퉁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거고요. 됐어요? 그냥 풀려고 했는데 한 방에 퉁칠 수 없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들을 세세하게 나눠주셔야 되겠구나. 넘어갑시다. 필수 이제 10번. 그러면 이제 알파벳을 나열하는 경우도요. 무엇을 포함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하냐? 자, 너네 수학할 때 잘 생각해보면요. 너네가 수학할 때 나열했던 알파벳들은 전부 다 다른 애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컴퓨터. 상당히 긴데 신기하게도 겹치는 문자가 하나도 없는 단어들. 실제 우리가 알파벳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수학과에서 봤잖아요. 근데 그때는 항상 같은 문자가 없는 알파벳들이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단어가 다 이런 식은 아닐 거잖아. 투모로우 무슨 뜻입니까? 고마워요. 내일이잖아요. 보세요. 그럼 이 안에는 지금 같은 문자가 O가 3개 들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R까지 2개가 들어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이 8개의 문자를 나열할 때에는 8팩토리얼에 일단 O 3개가 자리가 바뀌는 경우 R 2개가 자리가 바뀌는 경우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조건이 하나 또 들어갔어요. 양 끝에 O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단 양 끝에는 O를 적어주시면 되겠네. 맞아요? 그러고 남는 몇 개만 8개 중에 2개 뺐으니까 6개만 나열을 해주시면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고려해야 되는 같은 문자는 누구인가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8팩토리얼 할 때에는 이 8개의 문자를 통째로 나열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OO랑 R이 겹치는 문자였으면 지금 내가 이 양옆에다가 OO를 나열을 할 때 경우의 수를 썼습니까? 안 썼죠? 만약에 이게 다른 문자였으면 얘네들이가 자리가 바뀌는 것도 고려를 하셨어야 되는데 어차피 같은 문자라서 여기에는 경우의 수를 안 썼어요. 이미 제외를 해놓고 나는 6개의 문자에 대해서만 나열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같은 문자는 뭐밖에 없겠다? R밖에 없겠다 라는 것도 꼼꼼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쵸? 어그리먼트 무슨 뜻입니까? 동의, 보감.
그러면 자, 모음끼리 이웃해서 나열했으면 미안해요. 모음끼리 이웃해서 나열했으면 좋겠다. 여기 모음 뭐가 있어요? A, E, E. 자, 얘네들이 이웃했으면 좋겠으면 우리 앞에서 풀어봤잖아. 이웃하는 것들은 무엇으로 생각하자?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하시자. 그럼 내가 여기에서 모음들을 전부 다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자, 나머지 자음들은요 딱히 같은 문자가 없어요.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모음 한 덩어리에서 6개를 나열해 주시는데 이 안에는 뭐가 없다? 같은 문자가 없다. 됐어요? 모음은 한 덩어리고 모음은 나중에 다시 이 4개를 다시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서 고려를 하실 거니까.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있다? 이 3개의 같은 문자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결국 내가 팩토리얼로 나열하는 이 상황 안에 같은 문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고려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미 고려를 해서 경우의 수 따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나중에 다시 또 5가 3개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됐어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생각을 해주셔라. 자, 오른쪽에 필수예제 11번 보면 클라이밋은 무슨 뜻인가요? 그만할까? 기후죠, 기후. 보세요. 자, 여기에는 같은 문자가 없어. 근데 문제에서 무슨 조건을 걸었냐? MATE는 이 순서대로 나열됐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거 해석 잘 해주셔야 되는 게 가끔 이걸 보고 이웃하는 거랑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MAT가 이 순서로 라는 거는요 꼭 이웃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만약에 문제에서 이웃하는 거면 왼쪽에 있는 문제처럼 이웃한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쓸 겁니다. 자, 이 순서라는 건 뭐냐? MAT가 왼쪽부터 MATE 순서이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나열이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헷갈려. MATE, CLI 이렇게 나열을 해도 MATE 순서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 이시라는 거지. 꼭 이웃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뭐야?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라는 거야. 자,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MAT를 전부 다 똑같은 문자 X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는 7팩토리얼을 4팩토리얼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MAT의 순서는 우리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7자리 중에서 MAT가 들어갈 자리를 뽑기만 해주시고 나머지 3개의 문자를 나열한다 조합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도 될 거다. 됐죠? 결국은 같은 계산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필수예제 12번 최단 경로의 수. 자, 여기는 그림이 정사각형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길에 내가 A에서부터 C 지점을 거쳐가지고 B까지 최단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이 문제에서 원하는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이전에 그러면 그냥 A에서부터 B까지 최단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거부터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혹시 이런 문제 풀어보신 적 있습니까? 가끔 중학교 경우의 수 책에 문제로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푼다고 배웠어요? 1 맞아요. 이 최단 경로 문제는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푸실 수가 있는데 일단 중학교 버전으로는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푸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A에서부터 B까지면 A랑 B가 아니라 모든 점들, 지금 여기 경로상에 있는 모든 점들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차근차근히 구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우리가 방금 배웠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풀어주실 수가 있겠다. 자, 일단 중학교 버전으로 가면, 자, 그래도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최단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장 짧은 거리로 간다는 거는 이렇게 가다가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내가 최단으로 가려면 적어도 그 방향은요, 무조건 오른쪽 아래 방향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간다던가 내려가는 다시 올라가면 절대로 최단이 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자, 방향성을 생각을 하면 일단 A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른쪽 방향이랑 아래쪽 방향이 있는 모든 점들은요, 도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한 가지씩 경우의 수를 가질 거란 말이야. 맞아요? 오른쪽은 오른쪽, 아래쪽은 아래쪽, 무조건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내가 요 가운데 있는 점들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전부 다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차근차근히 구하자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디를 들려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면 오른쪽 아래쪽 방향만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경우랑 이렇게 오는 경우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요 점까지 도달하고 싶다고 하면 이 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거나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어요? 두 가지였잖아. 그러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들고 오는 경우 혹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한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서 얘는 또는이기 때문에 항상 경우의 수를 더해 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이런 식이면 모든 점들이 내가 가야 되는 방향만 생각을 하면은 결국 그 전에 있는 점들의 경우의 수를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한 줄 한 줄 채워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최종적으로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까지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나는 여기까지 총 70가지 경우의 수로 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됐어요? 분명히 방법만 알면 되게 심플한 방법이긴 한데 이것도 문제는 있어요. 지금이야 4 곱하기 4짝이 정사각형 문제지만 가끔 문제가 미친 척하고 막 10칸 10칸짜리 이런 정사각형이 주어지실 때가 있다고요. 내가 여기에 A부터 B까지 최단 경로로 가고 싶으면 천년만년 더하기 위해서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분명히 심플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뭔가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내가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내가 최단 경로를 구해줄 수가 있는가? 결국 내가 A에서부터 B까지 최단으로 가려면 어떤 방법으로 가든 간에 오른쪽으로는 무조건 몇 번을 가셔야 되냐면 4번을 가셔야 되고요. 맞아요? 그냥 다이렉트로 4번 갈 수도 있지만 중간에 아래쪽으로 들렀다가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결과적으로 오른쪽으로 4번을 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어떻게든 4번은 내려가는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거야. 결국 총 8번을 움직여서 내가 A에서부터 B까지 최단으로 가는 거면은 가는 방향에 화살표들을 나열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쳐놔봐. 이렇게 8개의 화살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이 화살표를 내가 적당히 잘 순서를 바꿔가면서 배열을 하면 지금 이건 뭐냐? 오른쪽으로 다이렉트로 갔다가 밑으로 다이렉트로 가시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지그재그로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가더라도 결국은 8칸에 오른쪽 4번, 아래쪽 4번일 거기 때문에 결국 나는 이 화살표만 적당히 잘 나열을 해주시면 최단 경로의 경우의 수를 어렵지 않게 찾아주실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 8개의 화살표를 나열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4개가 전부 다 같은 화살표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이것도 아마 계산하면 정확히 70까지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느낌으로 최단 경로의 수는 2가지 방법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거는 언제 쓰시면 좋냐? 중간에 뚫린 길이라던가 소수 같은 것들을 놓고 갈 수 없는 길을 만들어 놨을 때 이 합의 법칙을 이용한 풀이를 쓰면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고 자, 같은 것이 있는 수냐를 써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111을 하기에는 이 사각형이 너무 큰 경우 꼭 참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111 가지고 한 땀 한 땀 계산을 하려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자괴감이 드는 경우에는 이렇게 화살표 개수만 체크를 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어렵지 않게 찾아주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지금 필수에서 12번에서 원하는 건 뭐야? A에서 B로 가는 일반적인 최단 경로가 아니라 중간에 가운데 C점을 무조건 들렀으면 좋겠다. 그랬기 때문에 얘는요 무엇을 고려를 해주셔야 되냐? 그냥 A에서 B가 아니라 일단 A에서 C까지 최단으로 간 다음에 C에서 B까지 다시 최단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됐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앞에서 이 정사각형이 몇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A에서 C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일단 6가지 경우의 수 이게 됩니다. 근데 C에서 B까지 가는 것도 결국은 똑같은 정사각형이지 않나요? 두 칸짜리 정사각형이니까 마찬가지로 몇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겠다? 6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겠다. 111로 계산을 하셔도 되고 화살표를 이용을 한다면 이번에는 오른쪽 2개에 아래쪽 2개일 거기 때문에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을 넣는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해도 똑같이 6가지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얘랑 얘는 동시에 일어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A에서 C로 갔다고 끝이 아니시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것들은 고백 법칙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죠. 됐죠?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이고 딱히 경로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 어느 방법을 쓰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서를 쓰시자. 됐어요? 정사각형의 문제가 없는 경우 이 오른쪽에 필수에디 13번을 보면 이 길을 막 뚫어놨단 말이야. 지금 여기 보면 직사각형이 있어요. 4칸에 6칸짜리. 근데 가운데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경로를 하나 막아놓은 것 같은 느낌의 이런 그림이 있어. 그럼 내가 여기에서 A에서부터 B까지 최단으로 가보자 하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화살표를 가지고 나열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요점이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화살표를요 오른쪽으로 6번에 위로 4번에서 10개의 화살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열하게 되면 어디를 지나가는 상황도 생기시냐? 여기를 지나가는 상황이 생겨버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요 6번의 관점에서 그냥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이 점을 지나가게 되는 경우를 빼주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길은 이거보다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을 거기 때문에 당장 밑에 확인 체크 46번만 봐도 호수를 그지같이 그려놨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6건도 사용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뚫린 길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시냐 밑에 풀이를 보면요 PQRS 하는 점 4개를 잡아놨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풀이의 PQRS를 왜 이렇게 잡았는가에 대한 언급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4점을 잡으면 경우의 수가 나온다 라고만 이야기를 해놨다고요. 맞아요?
너무 그지 같은 풀이야. 그럼 더 복잡해지면 이 점을 내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는 해설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찾아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 점을 잡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방법이 뭔가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넘어간 너무 과도한 풀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무엇을 해주시면 되냐? 111을 적절히 이용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일단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은 최단이기 때문에 이번엔 오른쪽 위쪽 방향으로 가셔야 돼. 그러면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랑 위쪽은 전부 다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일 것이다. 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초반에 시작점 근처에 있는 애들은요 더하기 계산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점들일 거예요. 여기도 오른쪽 위쪽 방향을 생각을 하면서 숫자들을 하나하나 열심히 더해 주시면 이제 자, 원래 이 점은 오른쪽이랑 위쪽 방향에서 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점이 비어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경우의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냥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10가지 경우의 수가 그대로 넘어가실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점도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 점이 없기 때문에 결국 여기 있는 5가지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요것만 극복을 해주시면 이제 이 이후는요 다시 또 열심히 더하기 산수 계산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계산 실수만 조심을 하시면 44 66 110까지 경우의 수를 가질 것이다 라고 찾아주실 수가 있다는 거지. 됐죠? 오히려 이런 경우는 여기 밑에 풀이보다 다른 풀이에다가 별표를 치고 차라리 여사건을 이용을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겠다. 됐죠? 그리고 나중에 너네가 확인 체크 46번을 풀고 해설을 보더라도 아마 해설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점들이 막 찍혀 있을 거기 때문에 점을 찍지 말고 그냥 111을 가지고 내가 가야 되는 방향만 고려해서 열심히 합의 법칙으로 최단 경로수를 찾아주면 되겠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면서 오늘 증거 시는 수요일까지 마무리를 지을게요.